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전기자전거 EMTB 몬드레거 제품, 명칭은 크래프티 SE 29인치 요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프레임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. 전기 모터는 뭐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보시 모터 CS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뭐 제가 얼마 전에 이 MTB 세대를 가지고 지하 보도 오르막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. 모델은 보시 모다하고 시마노 모다하고 하나는 모티노바라고요. 매버릭이란 브랜드의 그 모터가 달린 그 모델하고 해서 이 세 가지로 오르막 테스트를 해봤는데, 보시모다 CX 모터가 달린 제품이 오르막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계단 오르막을 올라가는 느낌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보시모다 교육을 부산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,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니까 이 보시모다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페달을 밟았을 때 밟고 나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, 약간 한 번 더 앞으로 더 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 내가 받는 힘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계단 오르막 타고 올라갈 때 확실히 시마노의 EP8 그 모델보다, 그리고 모티노바 모델보다 훨씬 더 좀 시원하게 지하보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 배터리는 지금 625W의 배터리입니다. 이 정도 용량이면은 뭐 라이딩 나가셔가지고요, 대략 한 주행거리 뭐 평지 기준으로 하신다 하시면 한 100km 내외, 그리고 뭐 좀 오르막을 많이 가신다 하시면 한 7, 80km 내외의 수준의 배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대략 간단하게 이 크래프티 SE 모델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오르막 갈 때, 산에 오르막 지형을 올라갈 때 안장의 위치는 앞으로 갈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예전에 산악 MTB들이 보통은 각도가 73.5도로 해서 약간 옆으로 더 누웠거든요. 근데 요즘에 보면 올마운틴들의 특징은 좀 상급 기종으로 갈수록 이 G튜브, 이 시퍼수트의 요 각도가 좀 앞으로 더 가는 경향이 있어요. 지금 이 제품 역시도 오르막에서 좀 더 강력한 어필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 C튜브 각도가 76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보시면 헤드튜브 각도가 예전에 우리 SC 자전거, 일반적인 SC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통이 70도, 71도 이렇게 됐었고요. 올마운틴 정도 가야 68도, 69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어요. 근데 요즘은 거의 이 각도가 65도, 66도, 67도 이렇게 거의 세팅이 되어 나옵니다. 이 몬트레거 역시 65.5도 정도 되는 헤드튜브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. 각도가 이렇게 뒤로 누울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, 앞바퀴가 보다 앞으로 쭉 나갑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, 특히 다운에서 앞바퀴가 앞쪽에 나와 있다 보면은요, 내리막을 극경사 내리막 같은 데 갈 때 우리가 이제 핸들바 위로 넘어가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360도 공중부양을 좀 더 덜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보다 공격적인 다운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사실 이 헤드튜브 각도예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몬드레거 크래프티 SE 이 모델은 어필과 다운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라이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오메트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몬드레커의 또 특징 중 하나가 포워드 지오메트리라고 했어요. 약간 탑튜브를 좀 길게 빼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탑튜브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휠과 휠 사이의 베이스 이 거리가 또 휠 사이 거리가 좀 멀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길죠, 자전거 자체가. 자, 이렇게 되면은 어필 갈 때 보다 좀
또 어필에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고요. 다운할 때도 좀 보다 안정적인 다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포워드 지오메탈이라는 거는 이 몬드레이크가 최초로 만들어낸 그런 지오메탈이고요. 그래서 요거는 또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다른 회사들이 좀 요 지오메탈을 좀 따라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. 다음 설명은 자, 핸들바 스템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스템 길이가 30mm예요. 가장 짧은 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스템이 짧아지면 보다 공격적인 다운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스템이 짧아지면 핸들바를 잡았을 때 안장과 핸들바 사이 거리가 짧아지잖아요. 자, 이렇게 되면 또 오르막이 좀 불리해집니다. 그런데 그거를 또 이 몬드레이크만의 포워드 지오메탈리가 그거를 커버를 해주죠. 그래서 어필에서도 보다 공격적인 어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스템은 30mm면 뭐 스템 중에 가장 짧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강력한 다운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또 핸들바 넓이가 800mm 세팅이 되어 있어요. 800mm. 핸들바는 넓을수록 다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다운이 가능합니다. 근데 뭐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을 하실 경우에는 좀 커팅을 하게 되죠. 뭐 750이나 뭐 760이나 이런 식으로. 그래서 800mm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30mm 스텐과 800mm 핸들바가 보다 공격적인 다운을 가능하게 해줍니다. 그리고 자, 내리막에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브레이크는 스램의 G2R이라는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소비자 가격으로 치면은 뭐 한 38만원대 브레이크고요. 포핀입니다. 포핀은 피스톤이 4개란 말이고요. 그래서 보다 강력한 제동을 하게 해주죠.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요 로터라고 은색 요 동그란 부품이 200mm 짜리 200mm 짜리 부품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4개의 피스톤을 가지고 있는 캘리퍼와 브레이크와 그리고 이 200mm 로터가 결합을 해서요 보다 강력한 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뒷브레이크에서도 마찬가지로요 200mm 로터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역시 포핀 캘리퍼 포핀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포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포크는 폭스 플로트 38 퍼포먼스 샥이고요. 여기에 이제 이 트래블 길이가 160mm 트래블이죠. 보통 29인치 휠에 160mm 트래블을 가진 포크면 보통 뭐 올마 이상급의 올마나 프리급의 자전거라고 저희가 좀 얘기는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리어 샥도 역시 폭스 플로트 퍼포먼스 샥이고요.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트래블이 65mm고요. 이 링크와 링크 사이의 길이가 205mm인가 그 정도의 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뭐 포지션은 요거는 투 포지션으로 뭐 제가 제원을 보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부품은 가변 시포스트예요. 이 가변 시포스트는 트래블 길이가 지금 150mm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트래블 길이는 뭐 다운을 하거나 파크를 타는 분들이시라면 150mm 요걸 쓰시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왜냐면 뭐 다운이나 점프나 뭐 이 트랙을 돌 때 이 자전거하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착지를 하는 순간 자전거가 그 반동에 의해서 약간 튀어 오를 때 안장의 위치가 낮아버리면 이 안장이 엉덩이를 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뭐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도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운을 칠 때는 최대한 안장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. 예전에 저도 트래블 100mm 짜리 같은 거 쓰다가 다운 쳤는데 이게 안장이 튕겨 올라와 가지고 엉덩이를 딱 치면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트래블이 웬만하면 좀 긴 게 좋고요. 뭐 트래블이 짧다 하면은 안장 포지션 자체를 좀 낮게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. 자전거 약간 튀더라도 안장이 엉덩이를 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높이를 세팅하시는 게 다운에서는 좀 유리합니다. 이제 가변 시포스트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올라옵니다. 다음은 휠에 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휠 사이즈는 29인치고요. 브랜드는 마빅입니다. 마빅이고요. 뭐 그냥 재질은 카본은 아니고 알로이 재질 같은데 요거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재질은 알루미늄이 맞고요. 요 휠은 튜브리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힐셋입니다.
네, 그리고 지금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마빅 타이어고요. 요 사이즈가 29에 26짜리가 꼽혀 있어요. 제가 뭐 일반적인 산악 자전거 올마운틴 그냥 전기 아닌 우리 생차라고 하죠. 그 차를 많이 뭐 타는데 그 자전거에는 타이어 사이즈가 2.35나 2.4 정도 꼽고 탑니다. 그 이상 꼽으면 컨트롤이 좀 너무 묵직해져 가지고요.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생차 올마, 네, 생차 올마, 그 자전거에는 뭐 무조건 2.35나 2.4를 장착을 하고 라이딩을 하고요. 그렇게 했을 때 뭐 크게 뭐 부족하거나 뭐 힘들다든가 뭐 또 뭐 내리막이 불안하다든가 하는 게 없었더라고요. 근데 전기 자전거는 또 다르더라고요. 전기 자전거는 이게 좀 무게가 좀 있거든요. 전기 자전거들이 보통 뭐 무게 중량이 24kg 뭐 25kg 이렇게 나가는데 이 중량도 그렇고 모터에서 밀어주는 이 파워 때문에도 그렇고요. 예, 이게 타이어가 얇아버리면 오르막 올라갈 때 그 노면을 제대로 접지를 못해 가지고 헛바퀴 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전기 자전거에는 제가 타보니까 타이어 사이즈가 적어도 뭐 2.6, 2.8, 3.0 이상은 돼야지 굉장히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. 그런데 또 뭐 도로나 임도 위주로 또 라이딩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또 한 2.4까지 내리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뭐 도로 임도만 타시는 게 아니고 도로 임도에 더해서 싱글 라이딩도 하시고 뭐 트랙 뭐 파크, 파크죠. 이런 파크에 가서 라이딩을 하시면서 뭐 드랍 점프를 하시겠다 하시면 저는 뭐 2.8이나 3.0 타이어보다는 사실 2.6 타이어를 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예, 실제로 제가 싱글 라이딩을 갔을 때 타이어가 2.8을 끼고 갔었는데 이거는 다운할 때 느낌이 컨트롤도 묵직하지만은요, 이 좀 너무 둔탁하고 묵직한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. 2.8도 3.0이면 사실 거의 비춥니다. 3.0은 뭐 무대용으로 뭐 타는 수준이라고밖에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. 제 주관적인 거라서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.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산에서 타시거나 파크를 타시거나 하실 때 컨트롤이 좀 용이하고 좀 날렵하게 다운을 치기 위해서는 타이어 2.6을 꼽으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약간 뒷바퀴는 또 2.8을 꽂으시는 게 또 좋지 않나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뭐 다운 위주나 점프, 드랍 이런 거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2.8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. 2.8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 뭐 그 지하보도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타고 오르기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저 산에 갔을 때 좀 극강 어필을 내가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2.6보다는 2.8 타이어가 접지력을 더 보장을 해주더라고요, 오르막에서. 그래서 더 밀어 올리는 힘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본인이 타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타이어 사이즈는 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지금 뭐 휠에는 투브리스 작업은 안 되어 있고요. 튜브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완제품에는 지금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만일에 원하시면 투브리스 작업은 얼마든지 진행이 됩니다. 휠도 투브리스가 가능한 휠이고요. 타이어도 보시는 대로 투브리스가 가능합니다. 뭐 이번에는 기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뭐 크랭크는 레스페이스 크랭크고요. 이빨수는 34T가 꽂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스프라켓은 12단 스프라켓이고요. 11T에 50T 사이즈가 꽂혀 있습니다. 뭐 좀 극강의 어필을 좀 뭐 이렇게 많이 가시고 산을 뭐 좀 오르막을 즐기는 분이시라면 뭐 크랭크 사이즈를 좀 한 30T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. 그런데 뭐 좀 약간 다이나믹하게 속도 위주의 다운을 하시고 드랍 점프를 하시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이대로 34T 크랭크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. 기아 뭐 전기 자전거에서는 뭐 요 정도 기하면 뭐 웬만한 오르막이나 뭐 웬만한 다운은 그냥 다 올라가게 해주더라고요. 근데 좀 더 고각이거나 좀 익사이팅한 오르막 구간 이런 데를 뭐 좀 밟고 올라가고 싶으시면 크랭크를 좀 이빨을 좀 작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. 이 전기 자전거의 가장 공통적인 뭐 특징이자 문제점은 사실 뭐냐면요,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. 뭐 물론 이 그래프티 SE도 속도 제한 25km 묶여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전 브랜드가 다
25km 예, 속도 제한이 묶여 있고요. 네, 그거를 뭐 임의로 푸신다든가 뭐 풀어주는 해제 장치를 장착하신다든가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. 네, 사실 그거는 비추천합니다.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 배터리하고 예, 모터가 네, 빨리 상합니다. 예, 특히 모터가 가부하가 걸려가지고요. 네, 좀 빨리 나가더라고요. 어떤 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1년 만에 네, 모터가 나가서 새로 교체하신 분도 계십니다. 그래서 뭐 자전거는 그 자전거의 세팅 값에 맞춰서 즐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. 뭐 솔직히 요즘 나오는 산악 자전거들은 도로 라이딩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그 속도 제한이에요. 25km는. 그러다 보니까 도로보다는 조금 오르막 위주의 라이딩 혹은 또 내리막 위주의 라이딩을 하는 업다운이 많은 그런 코스에서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설명이 이제 다 끝났고요. 네. 저는 이 모델 처음 봤을 때, 예, 이 프레임에 이 직선으로 쭉 뻗은 이 모양이, 너무 멋있더라고요. 네, 굉장히 좀 날렵한 느낌을 주는 자전거라고, 처음 봤을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, 지금 매장에는 뭐 안타깝게도 한 대 비치되어 있고요. 네, 라지 사이즈에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은 8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. 네, 이 가격은 수입사 JLM코가 올해 초에 책정한 가격이에요. 네, 그 말인즉슨 네,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한 번도. 올해 보니까 제가 캐노델 제품을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한 30%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. 두 번 해서 오른 모델을 보니까. 그렇다면 이 모델도 예, 이제 내년 정도 되면 30%, 이 가격에 30%면 얼마입니까? 38에 24, 38에 24, 뭐 26만원, 30만원 돈이 아니네, 200에서 38에 24면은 예, 한 250에서 300만원 돈이 예, 가격이 인상이 될 것 같네요. 와, 참. 예, 지금 저는 뭐 올해 자전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해외 넘기지 마시고 웬만하면 올해 제품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